그러면 남미는 어땠느냐?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도 몰라. 도대체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정말 아직도 미지의 세계다. 나폴레옹 전쟁이 터지고 유럽 본토에서 난리가 난 그것 때문에 수많은 남미 국가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지금의 남미 국가들이 다 생겼다는 건지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린 일단 남미라는 대륙에 예전부터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돼. 한반도에 예전에 뭐가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뭐 후백제, 후고구려, 고려, 조선 뭐 요러한 게 있었잖아요. 그거 마냥 요 남미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보통 국가들이 생겨난 건 그 전부터 이제 국가라는 게 있었고 또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갈라지고 또 합쳐졌다가 아니면 왕이 이제 자식 농사 잘못 지어서 자식 새끼들끼리 이제 싸워서 갈라지고 아들내미들끼리 뭐 요런 패턴으로 나라들이 막 생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미는 어땠느냐?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도 몰라. 도대체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정말 아직도 미지의 세계다. 고고학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문자나 단어나 이런 거를 책으로 기록한 것도 없고 벽에다가 긁어가지고 뭐 돌에다가 그려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그나마 우리가 이 남미에 뭐가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건 세 가지뿐이에요. 아즈텍, 잉카, 마야. 스페인이 쳐들어갔을 때 이 세 개가 있었거든. 그니까 아는 거지. 아즈텍, 잉카, 마야 이 셋 다 스페인에게 개박살납니다. 여기서 개박살을 내면서 차츰차츰 내려가는 형태예요. 아즈텍 제국은 1519년부터 1521년 3년 만에 스페인에게 개박살납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던 마야 1511년부터 1546년까지. 잉카 제국은 1572년까지 가서 멸망합니다. 아즈텍을 가장 먼저 박살내기가 수월했던 이유가 있어요. 스페인이. 아즈텍 제국은 지금의 멕시코 지역이죠. 멕시코 중남부 쪽. 여기는 정글이나 막 고산지대는 아니었어요. 빠르게 이제 군대 보급도 가능했고 마침 정치를 개판으로 하고 있어서 아즈텍 제국에 살던 사람들이 스페인 짱들 어서오세요 바로 붙고, 그래서 아즈텍 제국은 좀 편안하게 스페인이 3년 만에 그냥 개박살을 냈다. 근데 문제는 마야랑 잉카야. 마야는 정글 한복판에 있었어요. 막 정글 우림 속에 있고 막 말 타고 가지도 못하고 막 애들이 막 등산하고 막 정글에 막 쪼리 신고 막 샌들 신고 막 넘어서 막 가야 되고 막 이랬던 거야. 갑옷 입고. 그러니까 마야 제국을 스페인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정복하는 게 오랜 시간 걸렸던 거죠. 그리고 잉카는 고산지대. 고산병 걸리고 막 귀 개먹먹하고 막 대관령 그 영동고속도로 지나갈 때 마냥 그런 것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려서 정복이 됐다 이 말이야. 근데 한 가지 이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 아세요? 스페인이 아즈텍 제국, 마야 제국이랑 잉카 제국 조지러 갔을 때 그때까지도 이 양반들은 몽둥이로 싸웠다. 철갑옷에 칼이랑 방패랑 별의별 거 다 치장하고 스페인 군사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들은 그때까지도 몽둥이, 돌도끼, 나무화살로 돌팔매랑 1500년대까지도 한번 생각해봐. 문명의 발전이 조금 더뎠던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남미에 있는 원주민들은 문명의 발전이 더뎠을까?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남미에 직접 가보면요, 저렇게 생긴 무슨 만화영화 같은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저런 산들이 진짜 오지게 많아요. 갑자기 가다가 우뚝 가다가 우뚝 이런 거를 우린 뭐라고 한다?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 산 너머에 사는 양반들하고 커피 한잔 할 수 있었을까? 서로 마실 갈 수 있었을까? 서로 롤하자고 연락처 해가지고 뭐 놀자고 이제 연락을 할 수 있었을까? 어려웠다 이 말이야. 어려웠다. 여기 위에 살아. 그럼 얘 아래를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겠죠? 못 내려가는 거지. 문제는 단절된다는 거예요. 단절. 옆 동네에 누가 결혼을 하는지 죽었는지 상갓집이 열렸는지 아니면 전쟁이 났는지 어떤 문명의 발견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저 위에 사는 사람들은 아래 동네 알 바 아니고 아래 동네 사는 사람도 여 윗 동네 알 바 아닌 거예요. 그냥 사는 거야. 지금도 무슨 뭐 속리산이나 한라산만 등반하려고 하면은 등산용품 오지게 막 지팡이부터 시작해서 막 바람막이 바박 요런 것까지 별거 다 입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남미에. 그런 것도 없이 안데스 산맥 같은 데는 어떻게 넘겠어요. 그리고 안데스 산맥 넘어가면은 바로 동쪽이 또 아마존이에요. 정글 무슨 평야지대 곡창지대가 있어서 막 경작하고 정착하고 막 그런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정글에 또 아나콘다 졸라 많고 악어 개 많고 막 물리면은 다리 나가고 발 하나 잘못 담그면 피라냐 졸라 뜯어먹고. 그래서 남미 사람들은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서로 교류하고 무역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상업하고 요런 게 거의 없었다. 서로 교류가 없었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 중국 대륙에서 어마무시한 문명을 이룩했었고 중국의 문명과 기술력을 유럽 사람들도 배우려고 안간힘을 썼었죠. 왜 중국은 그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서로 져 터지고 싸우고 그러면서 서로 대비하고 방어하고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충돌하면서 본인들의 기술 발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이 양반들. 근데 여기는 서로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남미는 과거부터 부족 사회로서 흩어져서 서로 그냥 살아가면서 문명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갔다. 그거 아시나? 아즈텍 제국의 종교. 아즈텍 제국 종교가 진짜 괴랄했어요. 생 산 사람을 막 1년에 2만 명씩 사지로 찢어 죽였어. 아즈텍 제국 종교가 진짜 괴랄했어요. 생 산 사람을 막 1년에 2만 명씩 사지로 찢어 죽였어. 조사하면서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아즈텍 제국의 종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은 신께서는 우리의 피를 제물로 바쳐야 좋아하신다. 이게 단순하게 사람을 죽인 그 시체를 바치는 게 아니라 피를 바쳐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 죽이는 건데 그 죽은 사람의 피를 쫙 빼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멕시코에 있는 이런 유적지 있죠. 이게 과거에 이제 있는 신전인데 이 신전 꼭대기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최대한 많이 철철철철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라미드 아래로 조금씩 흐르겠죠. 한 명으로 이게 다 묶어서 피가 피라미드 전체가 피로 물들어야 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 한 명 죽여서 피 흘리게 하는 그게 아니요. 여기서 오지게 많이 죽여가지고 온통 피로 막 물들고 이제 묻어내면은 신께서 오지게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저 피들은 너무나 신성한 거다. 그래서 막 아즈텍 제국에서 여 위에서 이제 제사 지내고 피가 철철철철 흘러내리면은 막 아래에 있던 여기 사람들 대기 타고 있던 아즈텍 제국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여 피 철철철철 흘러내려오는 거야. 아래쪽에 거 가서 막 온몸에 피 바르고 막 그랬디야. 시상해. 아 진짜 소름 돋더라고. 평균 2만 명씩 죽였대요. 아 엄청 많이 죽인 거지, 그지? 가끔 이 피라미드 새로 지을 거 아니야? 새로 지어서 이제 신장 개업할 때는 오픈 행사로 이제 8만 명. 도대체 왜 저랬을까? 왜 아즈텍 제국은 저렇게 괴랄한 종교를 믿었을까? 도대체 왜 저랬을까? 왜 아즈텍 제국은 저렇게 괴랄한 종교를 믿었을까? 여기서 정치는 종교를 원한다. 이게 통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통치의 수단. 당시에 아즈텍 제국이 있던 중남미가 1500년대까지 어땠다 그랬었어요. 문명 발전이 덜 된 상태에서 몽둥이로 싸우던 주변의 상황에서 군사력의 핵심은 뭐예요? 인구지. 몽둥이 개수. 머릿수만 많으면 이기는 거야 그냥. 그러면 아즈텍 제국의 입장이 돼봐. 자기네만 인구가 많고 주변에 다른 애들 부족들 인구가 사라지면 땡큐지. 우리 빼고 다 죽으면 우리가 킹왕짱. 나한테 개길 세력들, 그런 세력들의 인구가 사라지면 천년만년 집권할 거라는 그런 계산기가 나온 거예요, 아즈텍 제국 입장에서. 그래서 이 피라미드 위에 주변 부족, 다른 부족들 끌고 와서 죽이고 그 피를 철철철 내게 하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또 신성하고 좋은 거라고 믿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아즈텍 제국 사람들이 환장해서 막 옆에 부족 애들 끌고 와가지고 찢어 죽이고서 막 저기서 피 흘리게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거를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즈텍 제국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신을 위해서 신성한 피를 바치고 싶습니다 하면서 아즈텍 제국 사람들도 셀프로 가서 셀프로 자폭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근데 대부분은 주변의 다른 부족들, 포로들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교리가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는 정치지를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게다가 그게 종교잖아. 사람들이 그걸 종교로서 정말 신성하게 믿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왕한테 개기겠어요? 못 개기지. 정치를 오지게 개편하게 하는 거예요. 아즈텍 제국 왕 입장에서 나한테 쿠데타 일으킬 거 신경 끄고 옆에 부족이나 조져.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거 아세요? 아즈텍 제국 수도가 수상도시였대. 수상. 아 그거 아세요? 아즈텍 제국 수도가 수상도시였대. 수상. 여기에 이제 호수가 있었을 거 아니야. 모래랑 자갈이랑 흙을 뿌려 오지게 높게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땅을 만드는, 거기에 모래따 신전을 짓고 왕이 사는 궁궐, 마을 막 이런 걸 막 짓는 거예요. 스페인이랑 아즈텍 제국이 싸우는 거 보면은 여기가 다 호수 위인 거예요. 호수 위. 개 신기하지. 근데 자기 국가의 수도를 저렇게 수상도시로 만들었으면 자기 수상도시에 대해서 막 그림도 그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아즈텍 제국 사람들이 그게 하나도 안 남아 있었대. 그래서 요것도 다 구조
구전이에요. 당시에 스페인 사람들이 직접 보고 후대에 얘기해주고 요런 것들을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진 않다는 거지. 지금 아즈텍 제국 얘기가 이제 끝났는데 아즈텍 다음으로 이제 뭐가 있어? 잉카랑 마야가 있죠. 예전에 상형 문자 같은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그거는 마야는 스페인이 딱 갔더만 사실상 망한 상태였어요. 사실상 마야도 지금 굉장히 미스테리인 게 뭐냐면은 스페인이 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겠다라는 흔적들이 막 남아있는데 사람들 다 증발해버린 건지 어떻게 죽은 건지 모르겠는데 인구가 엄청나게 없더래.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스페인이 가기도 전에 망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제대로 없다. 추정할 뿐이다. 그리고 잉카는 마추픽추가 다야. 잉카랑 스페인이 싸울 때 포로로 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한테 전해준 거, 뭐 동화처럼 이런 구전으로 전해온 조상 얘기, 이런 거를 스페인 사람들이 받아 적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자료가. 그것도 너무나 시원찮어. 그게 끝이다. 이렇게 남미 대륙의 과거 역사들에 대해서 너무나 미지의 세계다.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남미를 이제 서구 열강들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국가들이 이제 무주공산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인도라고 생각했으니까 남미에 살던 사람들을 스페인어로 인디오라고 부르기 시작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디언이라고 했었죠. 나중에 여기가 인도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도 그냥 계속해서 인디오라고 그냥 불렀었던 거죠. 원래 쓰던 단어니까 그냥 고유명사처럼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사를 해와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남미 쪽은 거의 다를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다 먹죠. 남미는 이제 무방비 상태, 문명의 발전도 거의 없었으니까 그냥 서구 열강들이 들어오는 대로 다 먹힌 거죠. 그리고 이렇게 먹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에 있던 흑인 노예들 막 끌고 와가지고 여기 남미 원주민들이랑 같이 부려먹으면서 플랜테이션 농업도 하고 광산에서 이제 금캐라 은캐라 농사지으러 하면서 돈 오지게 벌어먹기 시작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여기 사업하러 많이 왔겠죠. 조금 이제 거지 취급당하고 이제 무시당하고, 내가 더러워서 여기를 떠나서 여기로 가서 사업을 새로운 거래에서 성공해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여기로 이사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사를 해와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미국이 저번에 어떻게 독립했다 그랬어요? 영국 섬에서 사업하고 헤쳐먹고 싶고 뭐 기타 등등 사람들이 이사를 왔는데, 여기로 이사를 온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게 성공해서 만들어진 게 미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로 이사 온 영국인이 영국한테서 갈라진 게 미국이 된 거죠. 그거랑 똑같은 일이 남미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이 먹은 이 식민지 지역에서 본토로부터 갈라져서 생긴 것들, 그게 뭐다? 이 남미 국가들이다, 이 말이야. 똑같아요. 미국이랑 똑같아.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을 먹죠. 그때 일본 섬에 살던 일본 사람들이 여기로 이사를 많이 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사한 일본 사람들이 이 일본 본토 섬이 족같다면서 여기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운 국가를 창조한 거예요. 이런 식의 독립이 뭐다? 미국이랑 남미 국가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여기 이사와서 왜 구지구태야 여기서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자, 봐봐.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본토에서 태어난 귀족들이 여기로 이사를 와. 그리고 아들의 딸의 자식의 자식을 낳았어.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애가 있어. 걔도 귀족이 있긴 해. 근데 하등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졸라 이상한 게 있는 거지. 도대체 저딴 게 왜 있었을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역사교육 같은 거를 자기 나라의 국뽕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유리하게끔 배운단 말이에요. 무조건 자기 나라 사랑하는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본토에서 태어난 애들은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뽕을 가지고 굉장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 여기서 태어났어. 근데 호주로 이민을 가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애를 낳아서 키웠어. 병설 유치원부터 초중고를 대학교까지. 여기서 자란 그 애는 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알 바 아닌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없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런 거지. 자, 여기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애가 교육 이빠이 국뽕으로 받아가지고 여기로 왔어. 그러면 여기 있어도 국뽕이 어마무시하겠지. 근데 이미 몇 대 조상부터 여기로 이사를 와서 여기서 태어났어. 그러면 이 본토에 대한 애국심, 국뽕, 이런 게 어땠을까? 지금처럼 정보화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남반구에서 태어난 애가 북반구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본토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뽕을 가지겠어요. 그랬으니 식민지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이 본토의 입장에서 공무원, 장교, 총독, 고위 관료들을 누구를 앉혀야 될까? 당연히 국뽕 오지게 장착한 본토 사람을 앉혀야겠지.
그렇게 이 본토에서 태어난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페닌슐라를. 그리고 같은 귀족이더라도 똑같은 본토 출신이더라도 후대에 가서 남미에서 태어난 애들은 뭐라고 부른다? 크리올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야. 과거에는 남미 식민지 지역에서 태어난 애들을 크리올이라고 불렀던 건데 현재에 와서 남미 지역에서는 혼혈, 스페인, 포르투갈 출신의 백인들, 원주민들 간의 혼혈들을 크리올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이 페닌슐라르와 크리올 간에 차별이 있었다는 거지. 여기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페닌슐라르와 크리올들에 대한 차별이 요 남미 식민지 지역에서 있었으니 남미에서 태어난 크리올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멀어 때 불만이 졸라 많았겠지. 똑같고 페닌슐라르만 졸라 귀족 취급받고. 근데 이 타이밍에 갑자기 본토에서 야 세금 내. 차별은 받아도 세금은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은 차별대로 하면서 저번에 그런 얘기했죠. 미국이 왜 갑자기 독립이 됐다 그랬어.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기타 등등 국가들이 다 난리쳤던 7년 전쟁. 그 7년 전쟁 이후에 영국도 자금이 고갈되니까 식민지 주민들한테 야 전쟁하고 나니까 배고파 뒤지겠다. 너네가 좀 세금 좀 더 많이 내야겠다. 이러면서 식민지 지역에서 난리가 났었댔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은 왜 갑자기 본토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했을까? 나폴레옹 전쟁. 나폴레옹 전쟁이 터져서 막 나라가 삿대기 직전인 거야. 그러니까 빨리 세금 내라고 한 거지.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프랑스가 먹었던 영토거든요 이게. 스페인은 아예 사라지기 직전이에요. 그 다음은 포르투갈이지. 어마무시했죠 진짜.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본토에서 이제 식민지 주민들한테 야 빨리 세금 좀 더 내라. 이거 본토 좆되겠다 지금. 이러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했던 거죠. 그동안 차별을 당하던 크리올들 이 양반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니들한테 돈을 보내? 빨리 쿠데타 일으켜야지.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이런 차별이 있었어도 크리올들도 귀족은 귀족이란 말이야. 근데 나폴레옹한테 본토가 다 먹혀버리면 여기는 누구 땅이 돼? 다 나폴레옹 땅이 되지. 그러면 스페인, 포르투갈의 귀족으로서 여기서도 스페인, 포르투갈 귀족을 하던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 서민 되는 거지.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 서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뭘 어떻게 되겠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귀족은 무슨 귀족이야. 나폴레옹 땅인데 이제 그죠? 야 이거 삿됐다 이거. 빨리 나폴레옹이 여기 본토 다 처먹기 전에 빨리 선 넘기 전에 빨리 선 긋자. 그래서 이 본토랑 상관없는 국가로 독립을 시켜버리면은 자기들의 기득권 핵 처먹던 거는 유지할 수 있겠죠. 아 나폴레옹 형님 여기 본토 드세요. 여기는 아무데도 상관없는 독립국가예요. 저희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드세요.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부려먹을 만큼 오지게 부려먹었던 흑인 노예 황민 남미 원주민들한테 이제 와서 갖가지 새치열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흑인분들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남미 원주민들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여기 살던 평민들도 얼마나 이 본토 끼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됩니다. 지들이 해쳐먹을 만큼 해쳐먹으려고 별의별 새치열을 놀리면서 독립선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등장한 남미의 독립영웅 시몬 볼리바르와 산마르틴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본국이랑 아무 상관없음 쿠데타가 일어났던 거죠. 요 시몬 볼리바르 덕분에 지금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 볼리비아 이런 국가들이 생기게 되고 산마르틴 덕분에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이런 게 생겨나게 되죠. 시몬 볼리바르는 남아메리카의 북쪽, 산마르틴은 요 아래쪽에서 쿠데타를 진두지휘를 잘했다. 요 시몬 볼리바르가 원래는 남미에 살던 거의 최상위 크리올이었어요. 엄청난 귀족 가문이고 돈도 좀 있었고 1810년부터 이제 시몬 볼리바르를 중심으로 수많은 이제 정치 해쳐먹고 싶어하는 양반들 지금의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쿠데타를 계속해서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드디어 이 세상에 없던 국가 그란 콜롬비아를 탄생시켜요. 시몬 볼리바르가 당시에 왜 나라 이름을 콜롬비아로 지었냐면은 당시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남미 식민지 자기들이 먹었던 이 지역을 콜럼버스 이름 따서 콜롬비아라고 불렀어요. 그 이름 그대로 쓴 거죠. 아무튼 시몬 볼리바르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콜롬비아가 등장합니다. 영토가 거의 뭐 지금의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파나마 요 4개를 합한 것만이에요. 꽤 크죠. 근데 역시나 시몬 볼리바르 죽고 나서 오른팔 왼팔 이런 인간들이 이제 서로 대통령 해쳐먹겠다고 하면서 싸우면서 지금의 형태로 이제 갈갈이 찢어졌던 거죠. 그리고 산마르틴 이 사람은요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독립운동하고 그럴 때 군대도 통솔하고 그러면서 엄청 추앙받고 존경받고 영향력도 어마무시하고 막 그랬는데 독립 다 시킨 다음에 그냥 조용히 살아요. 대통령이나 그런 권력자 그런 거 할 욕심 없다. 그러니까 산마르틴이 가니까 나머지 정치에 미쳐있던 인간들이 환장해가지고 사방에서 이제 여기서 갈라지고 막 연병 떠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의 국가들 요 연도에 갑툭튀가 됐던 거죠.
있죠. 물론 남미 국가 하나하나 독립한 과정도 디테일이 있긴 있는데 재미가 없어서 이번 편에서는 그냥 이러한 나라들이 대략적으로 그냥 독립을 하게 됐구나. 번외로 파나마가 조금 특이해요. 파나마는 원래 시몬 볼리바르가 처음에 만들었다는 그란 콜롬비아 여기 땅이었는데 미국이 당시에 운하를 만들고 싶은 거야. 파나마에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이 그란 콜롬비아 여기에다가 돈을 좀 주고 운하 파서 우리 좀 이용하게 하자 다 협의를 봤어. 콜롬비아랑 협의를 보고 이제 공사의 착수를 미국이 하려고 하는데 콜롬비아 의회에서 야 쟤네 돈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것 같지 않냐? 조금만 더 달라고 해보자. 그러면서 개겨요. 이미 협의 다 되고 법안 처리까지 다 된 거를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 일부러 이제 돈 더 뜯으려고. 무역이나 상업이나 이런 게 발달했던 미국이 필요했던 게 파나마 운하니까 후달리는 건 미국이었거든. 콜롬비아 입장에선 조금 더 간 보면서 소금 깨작깨작 넣으면서 이제 간 보면서 돈을 더 달라고 했던 거죠. 그러자마자 미국이 개빡쳐가지고 막 군대 이끌고 막 가가지고 파나마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야 파나마 니네 빨리 독립해. 독립선동 오지게 부추기고 막 그래가지고 미군의 지원 아래 1903년에 독립이 갑자기 돼요. 독립하자마자 이제 운하 뚫어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가 지금 잘 이용하고 있죠. 파나마 운하를. 콜롬비아가 나중에 이제 군대 이끌고 요거 막으려고 오는데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군사력을 이길 순 없었죠. 어마무시했거든. 자, 중남미 보면은 아직도 진짜 처음 들어보는 조그만한 섬나라들이 진짜 많아요. 요걸 다 얘기할 순 없고 이 세 군데의 얘기가 진짜 재밌어. 영국의 식민지였던 가이아나,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수리남, 아직도 프랑스가 해먹고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 그리고 내가 이제 남미 편에서 맨 마지막에 설명해 두려고 남겨뒀던 남미 국가들 중에 독립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는, 아주 재밌는 그런 국가가 있어요. 어디? 패드립으로 생겨난 국가 브라질. 자, 중남미 보면은 아직도 진짜 처음 들어보는 이름 조그만한 섬나라들이 진짜 많아요. 이걸 다 얘기할 순 없고 이 세 군데의 얘기가 진짜 재밌어. 영국의 식민지였던 가이아나,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수리남, 아직도 프랑스가 해먹고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 자, 봐봐. 시몬 볼리바르랑 산마르틴이 난리치면서 남미에서 쿠데타 일으키고 막 독립할 때 요 세 곳은 조용했어요. 왜? 요 본토에 불만이 별로 없었거든. 굳이 독립 얘기할 그럴 필요가 별로 없었거든. 근데 가이아나 여기는 영국령이었는데 나중에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분위기가 어땠어? 어마무시한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식민지가 빨리 독립돼야 된다, 요러한 분위기가 전 세계적 국제적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영국도 어쩔 수 없이 그래, 아유 독립해라 그냥 너네. 어쩔 수 없다. 다른 애들이 독립 안 시키면 지뢰 나한테. 그러면서 독립을 시켜준 거야. 근데 수리남은 1975년까지만 해도 독립이 안 됐던 거예요. 여기는 왜 독립이 된 거냐면은 원래 네덜란드 거란 말이야. 여기에 알루미늄 원료인 복사이드라는 거 있어요. 복사이드. 그래서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수리남이 조금 금싸라기 지역이었어요. 근데 1800년대 중반부터 산마이로 복사이트 이제 캘라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한 거야. 인도 사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점점 요 수리남이 네덜란드 식민지고 네덜란드의 영토이긴 한데 수리남 국회에 중국 사람 정당이, 인도 사람 정당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1970년대 서방 국가들 떼보라고 중동 국가들이 뭘 했어? 1, 2차 오일 쇼크. 그러니까 이제 수리남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중국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이 다 해먹고 있으니까. 게다가 수리남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하고 인도 중국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그냥 우리 독립하고 인도 중국 니네 다 꺼져라, 우리 수리남 원주민 다 같이 이제 합심해서 독립할 거다. 1975년에 독립을 한 거예요. 근데 기아나 여기는 아직도 프랑스령이요. 독립을 안 했어. 프랑스가 과거에 먹은 식민지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아나 지역에서 해먹을 게 별로 없어. 인구가 여기 29만 명밖에 안 살아. 그리고 대부분의 GDP가 관광업이고 프랑스 본토에 보조금이 없으면 연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본국에서 독립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사서 제발 독립시키지 말아주세요, 보조금 계속 받아야 된다고요. 요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프랑스 우주항공기지 또 유럽연합 우주항공기지가 있는데 그거로만 여기에 총 GDP의 25%가 나와요. 위성 하나 쏜다 하면은 막 몇백억 몇천억 받거든 막. 그래서 지금까지 쓰임새가 있는 땅인 거죠. 자, 그렇게 예산 늘려라, 사회복지 인프라 늘려라, 요 소리만 프랑스 본토한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입니다. 굉장히 이제 복지 정책에 대한 요구와 열망이 강력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남미 편에서 맨 마지막에 설명해 두려고 남겨뒀던 남미 국가들 중에 독립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는, 아주 재밌는 그런 국가가 있어요. 어디? 패드립으로 생겨난 국가 브라질.
갑자기 패드립이 갑자기 뭔 개소리냐.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죠. 나폴레옹이 스페인까지 먹고 포르투갈까지 먹기 직전에 포르투갈은 아예 여기 리스본에서 왕궁을 그냥 리우데자네이루로 옮겨버립니다. 예수상이 있는데 있죠. 예수상 15,000명이 이사했대요 이때 왕족들이. 근데 1815년에 나폴레옹이 패전했을 때도 그냥 브라질 포르투갈 왕국으로 갑니다. 포르투갈은 아예 그냥 수도를 이전한 상태로 리우데자네이루를 수도로 하는 브라질 포르투갈 왕국이다 우리는. 요 형태로 계속 가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자, 그렇게 남미에 있던 크리올들이 차별받았댔잖아. 근데 이제 수도가 여기로 옮겨지니까 오히려 대우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크리올들 입장에서는 수도 여기로 옮기신 거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 그런데 포르투갈 본국 여기 상황이 개박살이 납니다. 리스본 이런 데서 이제 막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황제 물러가라,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 요런 운동이 여 본토에서 졸라게 일어나요. 삿된 거지. 수도고 뭐고 다 여기로 내려왔더만 여기서 막 쿠데타 세력들, 막 독립 세력들, 막 황제 물러가라고 막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 포르투갈 왕이셨고 여기로 이사 오셨던 주앙 6세 이 양반이 이제 급하게 이제 불부터 꺼야 되니까 본국으로 건너가세요. 쇼부 협의를 보려고. 주앙 6세가 이제 본토로 갔잖아요. 리스본으로 갈 때 가더라도 여기 관리는 돼야지. 그래서 자기 아들 레미 페드로 1세 브라질에다 두고 와요. 내가 여기 가서 협의 보고 올 테니까 너가 여기 좀 관리하고 있어. 그렇게 협의를 봐서 그래 좋다. 그러면 이제 브라질 포르투갈 왕국은 입헌군주국이다. 실질적인 정치는 의회에서 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정치 형태를 바꿉니다. 그리고 수도도 다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스본으로 옮기겠다. 수도를 다시 옮긴대잖아. 리스본으로. 아까 크리올들이 뭐라고 했댔어? 우리 포르투갈 왕국의 왕께서 여기 남미로 오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크리올들의 대우도 너무나 좋아지고 있고 너무나 환장하겠습니다 했는데 수도들 여기로 옮기겠대. 그리고 이제 입헌군주국으로 바꾸겠대. 잘 나가고 있는데 찬물이 확 끼얹은 거지. 그래서 크리올들이 이제 떼거지로 페드로 1세한테 간 거야. 야, 우리 쿠데타 할 건데 그냥 니네 아빠랑 쌩 까고 네가 여기 브라질 왕 하면 안 돼? 이렇게 갑자기 빅딜을 겁니다. 또 수도가 리스본 되고 그러면 크리올들의 기득권 잘 나가고 있다가 또 깽판 됐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던 그 아들 레미한테 너 그냥 왕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던 거죠. 포르투갈이랑 이제 브라질은 갈라서자 아예. 포르투갈이 네가 여기서 입헌군주국을 하쳐먹든 말든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든 말든 알 바 아니고 여기서 그냥 갈라서자. 어차피 이 주앙 6세 아들 레미가 여기 있었으니까. 자, 그렇게 입헌군주국 브라질이 1822년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이런 이름의 국가가 존재한 적이 없대요. 어디? 멕시코. 멕시코라는 국가도 갑툭튀로 탄생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했죠. 다른 남미 국가들이 이제 나폴레옹 전쟁할 때 선거를 하고 귀족들이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쿠데타 오지게 일으키고 독립했다고 했죠. 멕시코도 마찬가지야. 다를 거 없어. 멕시코도 스페인으로부터 나폴레옹한테 본토 다 처먹히기 전에 선긋자 하면서 독립을 해버립니다. 근데 스페인이 아예 먹혔었다고 거의. 그래서 요 멕시코 쪽에 있던 스페인 식민지 지역이 레알로 잠시 동안은 나폴레옹이 쥐락펴락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폴레옹이 1815년에 패전하고 개박살나고 나중에 그 유배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스페인 식민지로 넘어온 거죠. 근데 이미 나폴레옹 전쟁 과정에서 무늬만 스페인 식민지지 본토의 상황이 개털이기 때문에 경제도 개박살나서 까보면은 스페인 본토에서 이 멕시코 지역이 관리가 안 돼요. 그냥 독립해버려라. 스페인 쌩까버리자. 이제 스페인 왕 끼저거 그냥 쳐내고서 그냥 우리가 왕하면 된다 이러고 있었겠죠. 그리고 멕시코는 쿠데타가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그도 그럴 게 멕시코 위에 뭐가 있었어? 미국이라는 국가. 영국인들이 영국 본토로부터 따라 그러면서 쿠데타 성공해서 독립한 걸 코앞에서 봤잖아. 코앞에서. 하여튼 이런 것도 더럽게 잘 따라해요. 근데 멕시코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은 낌새를 본토에서도 눈치를 채서 요쪽 지역에 있던 고위 관료, 장교, 군인, 공무원들을 싹 다 페닌슐라로 갈아엎습니다. 크리올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세력인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본토에서 태어났던 국뽕 오지게 무장한 애국심 만땅인 양반들 페닌슐라로만 다 갈아엎은 거죠. 니들이 뭔데 안 그래도 똑같아 죽겠는데 우리 크리올 자리까지 강타를 해? 그러면서 오히려 쿠데타를 대비하려고 페닌슐라르들로 갈아엎은 게 쿠데타에 휘발유를 부어버린 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크리올들의 쿠데타로 생긴 게 뭐다? 멕시코다 이 말이야. 그냥 멕시코가 아니라 멕시코 제국이 탄생합니다. 지들 해먹어야 되니까. 결국 뭐예요? 북미에 있던 미국이든 중남미 국가들이든 멕시코든 귀족 출신들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거나 사업가거나 정치인 해먹고 싶어하던 해쳐먹을 거 많던 양반들이 선동 오지게에서 쿠데타 성공시켜서 독립한 국가들이다 이 말이야. 요 멕시코 제국 과정만 봐도 뭘 알 수 있어 지금. 지들 이제 왕 해쳐먹고 황제 해쳐먹다가 또 쿠데타 일어나고 황제 해쳐먹겠다고 또 쿠데타
쿠데타 일으켰다가 나중에 합중국 생기고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집안 단속 개박살이었다. 초반에 멕시코가 생겼을 때는 엄청 컸어요. 중미를 거의 다 먹고 지금의 미국의 요 남부 지역 여기도 다 먹고 있었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집안 단속 안 되고 있었다 그랬죠. 쪼개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쪼개져. 그리고 또 쪼개져요. 근데 멕시코 위에 뭐가 있었어요? 프랑스한테서 헐값에 루이지애나 사오고 플로리다도 먹고 계속해서 성장하던 쌔뺑이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화로 국가 미국이 있었지. 드디어 집안 단속 안 되던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이 저렇게 딱 찰싹 붙습니다. 영토가 붙어있으면 싸우기 마련인 거지. 서로 영토를 더 차지하려고. 자, 이 멕시코와 미국도 어떻다는 거예요? 오지게 싸운다는 거를 의미한다는 거지. 이 싸우는 과정에서 미국의 주 텍사스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